그리고 아까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마운틴 디아블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그림을 따온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IT하고 파워가 합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이랑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다 합쳐져 있었는데 AI 시스템에는 이걸 두 개를 분리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운트 디아블로인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그러니까 원래 마운트 디아블로라는 게 이제 그 AI 서버용 독립 전원 그 렉에 대한 오픈 소스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마운트 디아블로를 공개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들어가는 게 향후에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면 어떻게 그 되냐면 이 파워 부분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48볼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40 이쪽이 이제 48볼트였거든요. 자동차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뭐 이렇게 고전압이죠. 근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파워를 떼버리면은 그 400볼트 DC로 들어갈 수 있대요. 예, 그래서 완전 고출력으로 이제 되는 거죠. 서버 트레이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400볼트 DC로 전환되면은 효율적인 전력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전압 시스템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 손실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이제 AI 서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유용한 거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그 서버렉으로부터 이제 전력을 분리하니까 데이터 센터의 공간도 이제 최적화시킬 수 있답니다. 최적화시켜서 렉당 AI 가속기 수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답니다. 15%에서 35%로. 그러니까 렉당 이제 AI 그 전력 들어가는 부분이 AI 가속기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듈식으로 접근해서 유연하게 확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지냐? 결국 다들 아시는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이쪽 기술을 가진 전기차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했던 온셈이나 인피니언이나 나비타스 이쪽이 이제 그래도 그렇게 고전압으로 이제 400볼트로 하게 되면은 완전 새로운 그 전력을 연결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네, 아마 근데 아직까지 이걸 채택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켜보다가 이쪽도 결국엔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원래는 AI 수혜주가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채택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니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아직은 이제 워치리스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테슬라가 공개한 공식 영상인데 길지 않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이 사이버캡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하고 이 반도체 칩이랑 이런 그 제품 부품들이 어디로 바로 들어가냐? 네, 옵티머스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이건 어, 뭐냐? 음,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는 이 테슬라 비전 외에도 이제 배터리, 카메라, 뭐 컴퓨터에 다 모든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모든 걸 최적화시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계속 이 로봇데이의 행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사람 머니 XYZ라고 하는 이 중국으로 하는데 이게 대만 사람이겠죠? 중국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근데 구독자가 40만이 넘으니까 뭐, 조회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름 이제 다르게 정리를 한 건데 똑같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실망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한 그 전통적으로 뭔가를 발표를 하면은 신제품 출시가 돼서 막 어떤 그 새로운 차가 나오면서 막 이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차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어,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가 보여준 건 뭐냐? 실질 세계, 그러니까 리얼 월드 AI를 향한 전략적인 전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자체는 진짜 장기적인 이야기잖아요. 저번에 제가 뭐 시간의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성장에 이제 포커싱을 뒀고 그게 즉 AI랑 로보틱스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소비자 차량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AI 회사로서의 어떤 전환, 그러니까 미래 성장 방향을 명확히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과 그 영향력도 이제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이제 성공적으로 구현되는 데 있어서 뭐, 그 차들이, 뭐, 스튜디오 내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그 1600번인가가 뭐, 이렇게 시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됐는데, 이 자율주행이 이제 정말로 성공적으로 구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어제도 이 사람도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교통수단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즉, 사람들이 차를 이제 더 이상 소유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 사람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성장 동력은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이제 교통수단의 미래로서 아까 개인 소유의 차가 아닌 네트워크 운영, 즉 그 밑에 보시는 어떤 기업이 이걸 그 네트워크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사면은 뭐까지 사야 됩니까? 이 청소하는 로봇까지 사야 돼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에어비앤비 운영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진짜 여러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 운영 효율성이나 비용이나 복잡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개인이 아닌 기업단 정도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직접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뭐 에어비앤비 형식으로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보택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까 말했듯 이거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거다. 저번 가격 면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파는 거로 보면 됩니다. 저렴한 교통수단으로서. 그다음에 뭐 추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을 예로 들어서 뭐 애플 생태계에서 하드웨어를 가 나가면 그 너머에 어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TV야 사이버캡이나 뭐 이런 로보택시 안에서 다양한 그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 그 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이제 AI 구현하는데 이제 그 현재 AI와 관련해서 개발을 가속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 이제 리얼월드 AI 기업으로서의 그 비전의 핵심은 휴머노이드 로봇, 즉 옵티머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쪽 부분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나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 그 초창기의 모습은 그 하드웨어 부분이든 원격 제어 부분이든 뭐
어떤 인간과 같은 유연성이든 여러 이런 게 괜찮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사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일단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되어 있죠. 테슬라는. 근데 다른 로봇 회사들은 아마 이제 하드웨어는 자기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거를 엔비디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휴머노이드보다는 이제 약간 그 초인간적인 로봇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차별화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이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없으면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장기적인 초점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고, 현재 이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에 있어서 이 투자가 이런 과정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그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테슬라 주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그 질문한 내용 있었잖아요. 진짜 이제 그 트럼프에 올인한다는 게 여기에 드러납니다. 여기 제가 이게 오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내일부터니까 목요일부터 자기가 펜실베니아에 주말까지 월요일까지 머문다. 그 저기 선거 지원 유세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 저기 트럼프도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머물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진짜 올인했습니다. 그 7,500만 달러인가? 그 거기 팩에 이제 아메리카 팩인가 거기 낸 사람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넘게 이제 그 기부했기 때문에 진짜 오,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얼- 규제가 얼마나 이제 짜증이 나면은 어, 진짜 뭐 직접 달라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